와이셔츠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양말하고 손수건도요. 그래 고맙다. 정란이 네가 아침마다 이렇게 챙겨주니까 아빠는 참 편구나 그래. 그래 태호 일어났냐? 그 장꾸러기가요? 아니 그 녀석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게으른지 모르겠구나. 아빠 닮았나 봐요. 난 엄마 됐고요. 그럼 뭐야 이번에 가 태호 깨워 아침 먹게. 응? 네 아빠. 정란아. 얘가 내 가슴을 막 때리지 뭐예요? 내가 알고 그랬어? 내가 안 일어난다고 막 간지럼 태우니까 간지러서 모르고 했잖아. 그래도 내가 괜히 하다냐? 뭐라고? 아이 가만들 두어 그만들. 아빠 깜짝 놀랐잖아. 아, 넌 또 그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니? 아프잖아요. 아프긴 철없는 네 동생이잖아. 그래도 나 싫단 말이야 아빠. 아유 녀석 참. 네 누나가 화가 잔뜩 난 모양이 인마. 아무리 간지럼을 태워도 그렇지 인마 그렇게 가면 누나 가슴을 쥐어박으면 어떡해? 가서 누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웃기는. 가서 옷 갈아입고 셋이서 같이 먹자. 아침 다 됐습니까? 예. 아유, 정란이가 지 동생한테 내외를 하는 모양이구먼요. 아무래도 태호하고 따로 재우는 게 좋겠어요. 어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 다 어린애들인데. 정란이가 이제 어린애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린애가 아니면요? 아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시집을 갔을 나이잖아요. 얘 정란아.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하니?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숙제 안 할 거야? 나 오늘 못 가.
왜? 길수도 온다는데. 나 그게 싫어해. 왜 그러니? 난 네가 길수하고 친한 줄 알았는데. 그 애는 반장이고 너 부반장이잖아. 반장이면 다니? 유미 너나 기수하고 숙제해. 나 지금 백화점에 가는 길이란 말이야. 백화점? 뭐 타러?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잖니? 생일 선물 준비해야 돼.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줄까? 기수가 너희 집에 오기로 했다면서? 길수는 네 짝인데 내가 왜 그 애를 만나니? 가자 얘. 정란이요? 아이고, 잘 있었어, 설천 아유, 씨? 어서 오세요. 아유, 전 정란인 줄 알았구먼요. 애들은 아직 학교에서 안 들어온 모양이라고요. 예, 태호는 오후반이고요. 정란이는 이제 벌써 올 때 됐구먼요. 아이고, 근데 왜 할머니께서 어쩐 일이세요? 오늘이 애비 생일 아니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케이크에 촛불이라도 밝혀야지 서운하지 않지.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진 그런 줄도 모르고 아침에 미역국도 못 끓여드렸구만요. 아이, 그게 뭐 어디 아줌마 탓할 일이요. 아침 일찍 왔다가 늦게 가는 사람이 그런데 신경 쓸 새가 어디 있겠어. 그래도 딴 집으로 가지 않고 몇 년째 이렇게 살림을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 뭐. 아이고, 제발 이젠 좀 커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재혼을 해줬으면 좋으련만. 저거 봐. 귀엽지?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려워. 와, 예뻐. 어머 이거 봐. 이쁘다 그치? 너 했니? 아니, 선생님이 하라 그랬잖아. 넌 했니? 엄마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런데 가슴이 답답한 거 있지? 그렇게 답답해? 말도 못해 얘. 넌 안 해봐서 모를 거야. 그런 걸 선생님 왜 자꾸 하라고 그런다지? 그래야 숙녀가 된다잖니. 가자. 이쪽으로 가자. 그래. 어서 오세요. 어떤 거? 얘 유미야. 응? 이 넥타이 어떠니? 너무 야하다 얘. 야하긴. 우리 아빠는 얼굴이 하얗잖니? 그러니까 잘 받을 거야. 그래도 안 돼 얘. 왜? 이렇게 빨간색은 젊은 사람들이나 매는 거잖아. 넌 그럼 우리 아빠가 늙었단 말이니? 오해마 얘? 누가 그렇다 그랬니? 너희 아빠는 대학 교수니까 그렇지. 얘는? 대학 교수는 뭐 이런 색깔 하면 안 되니? 언니, 이것 좀 싸주세요. 그래. 난 우리 아빠가 학생들한테 호랩이랑 손가락질 받는 거 싫단 말이야. 나 이거 살래. 여기 있어요. 안녕히 잘 계세요. 가. 수고하세요. 선생님, 임성희 씨란 분한테 전화가 왔었었는데요. 그래? 저 강의 끝나시는 대로 전화 연락 좀 해달라시던데요. 응, 알았어. 다음 주에 한번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담임상의 의상실입니다. 어머, 정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아까 전화를 주셨다면서요? 네, 오늘 저녁이나 함께하면 어떨까 해서요. 뵌지도 오래됐고 해서. 다른 약속 없으시죠? 글쎄 뭐 별다른 약속은 없습니다만은. 그럼 됐어요. 그러실 줄 알고 전망이 좋은 스카이 라운지에 자리를 예약해 뒀거든요. 6시까지 이리로 오시겠어요? 예,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이제 됐어 누나. 하나 더 꼽아야 돼. 왜? 이런 바보. 넌 아빠 나이도 모르니? 왜 몰라? 마흔넷이잖아. 그건 작년 나이야. 그러니까 45이 돼야지. 그렇지 할머니? 그래. 네 애비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우리 건배해요. 그럽시다. 아,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건배를 하죠? 선생님과 저의 미래를 위해서. 왜 그러세요? 이러는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아닙니다. 얘네들아, 아무래도 아빠가 오늘은 늦는 모양이다. 자, 할머니가 저녁 차려줄 테니까 너희들 먼저 먹으려무나. 할머니 배 안 고파요. 저도요. 아빠 오시면 함께 먹을래요. 원 녀석들. 누가 호래비 자식 아니랄까 봐서 하나같이 그래도 제 애비를 위하노. 선생님이 재혼을 주저하시는 이유가 아직도 수정을 잊지 못하기 때문만인가요? 수정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선희씨 내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개무스레해서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나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애들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남들 남자로서 때로는 왜 여자가 그립지 않겠어. 하지만 아이들의 코끝에 제 엄마의 첫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혼을 생각하겠어. 아내가 불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달래면서 난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내 남은 인생이 삭막하고 불편하더라도 이 아이들만은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구김살 없이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말입니다. 왜 안 그러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는데. 하지만 수정이도 그러시길 원할까요?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의 그 고집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정이하고 전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신혼 때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줄곧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저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자연히 선생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지만 제가 아는 수정이는 아마 선생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인생을 희생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 정서방도 못 보고 돌아왔단 말이야. 예. 아니, 애들만 놔두고. 아, 그렇대도요. 정서방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정난이 그게 할아버지 기다리신다고 어떻게 빨리 가라고 등을 떠미는지. 하기야만 지금까지 재미도 없이 저희들끼리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밤중에 지혜비가 안 들어온 빈집을 지키고 앉았대서 그 어린 것들이 뭐 무서운 줄은 어디 알겠어? 정서방 그 사람이 그 웬일이야? 퇴근하기가 무섭게 시계추처럼 달려들어온 사람이. 뭐 밖에서 피치 못할 일이 있었던 게지. 더구나 그 사람이 그 자기 생일 기억할 리도 마음모하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영감, 그 태호하고 정란이가 누굴 닮아서 그리도 영악하오. 그것들이 지혜비를 어찌나 그렇게도 끔찍이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보고 있자니 저 죽은 애미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은 가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면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아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보금자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래만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빠 이제 오세요? 아니, 너 여기서 자고 있었니? 잠이 오면은 방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지 않고? 아빠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지 뭐. 그 늦어서 미안하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안 기다려도 아빠가 어른이 다 들어올까 봐.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갑자기 그럴 일 있었지 뭐냐? 할머니도 늦게까지 아빠 기다리다 가셨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가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이 아빠 생일이잖아. 아빠 모르셨어요? 그래? 오늘이 생일인지 몰랐지. 그럼 네가 아침에 아빠한테 일루 주지 그랬니? 그럼 이렇게 아빠가 늦지 않았지. 아빠 놀래주려고. 자식이. 아빠 꼬꾸로 앉지 마. 아프단 말이야. 아프긴. 정말이야. 나 있지. 가슴에 몽울인가 종괴 같은 게 생겼는데 그래? 아니 언제부터? 며칠 됐어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니? 그럼 아빠가 병원에 데려갔을 거 아니야. 많이 아파? 지금
근데 아빠 딱딱하고 아프단 말이야. 아빠가 한번 봐줄래? 아빠 걷는 걸까? 왜 아프지? 파스를 붙여볼까 아빠? 글쎄다. 이제 우리 정란이가 어른이 돼가는 모양이구나. 할머니인가 봐.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신다는데. 여보세요? 응, 할머니세요? 네, 아빠 오셨어요. 조금 전에요. 모르셨대요. 선물이요? 내일 아침에 태하고 함께 드릴래요. 네, 네, 그럼요. 자, 어때? 어울리니? 응, 아빠. 마음에 드세요, 아빠? 아, 그래 누가 선물한 건데? 아니 그런데 너희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비싼 선물을 했니? 누나하고 나하고 돼지가 엄청 걸었지 뭐. 아유 저런 고맙구나. 아빠,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저도요. 이런 녀석. 야 태호야, 너 오늘부터 아빠하고 같이 자는 게 어떻겠니? 정말이에요, 아빠? 응,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왜요 아빠? 난 누나하고 자는 게 좋은데 모르는 숙제도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난 싫어, 얘. 누나 왜 그래? 야 태호야, 너 그럼 아빠하고 함께 자는 게 싫으냐? 그렇진 않지만 난 누나하고 자고 싶은데. 저 태호야, 누나는 이제 저 혼자서 제 방을 쓸 나이가 된 거야. 너도 얼마 있으면 너 혼자서 내 방을 쓸 텐데 뭘 그래. 누나는 태호가 모르는 비밀이 참 많단다. 좋은데요? 그 넥타이 컬러가. 그래? 네. 아유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구만. 지금 난 좀 이게 야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다고 딸애가 선물을 한 건데 이게 안 메고 나올 수가 있어야지. 왜요?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한결 젊어 보이시고요. 아이 정말이야? 네. 따님이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났나 보죠? 글쎄 미적 감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민해요. 사람은 아주 당황하게 만든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 또래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하고는 다르겠죠 뭐. 아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말하는 거 봐서는 어른스러운데 하는 행동은 아직도 철부지야란 말이야. 그러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왜요 선생님? 글쎄 어젯밤에 글쎄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날들 한번 봐달라는 거야. 물론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서 그러겠지만 아 나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아무리 딸아이긴 하지만. 아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더라고. 영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아 참. 아 미스 박도 그 나이 또래 그랬나? 요즘 애들은 육체적인 발育적이 좀 빠른가 봐요 선생님. 전 중학교 땐가 어머니하고 의논했었어요. 그래? 네. 그런 일은 아빠 쪽보다는 어머니 쪽 소관 아니겠어요? 같은 동성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였지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야 그렇겠지. 그래도 미스 박은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참 다행이구나. 선생님이 정란이 널 보자고 한 것은 오늘 복장 검사 때 보니까 브라자를 안 했더구나. 브라자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유생 시간에 5, 6학년 여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네. 그런데 왜 안 했니? 엄마한테 말씀을 안 드린 모양이구나.
왜 말씀을 안 드렸지? 말씀을 드려야 엄마가 마련해 주시지. 학교 끝나는 대로 엄마하고 같이 가 준비하도록 해. 내일부턴 꼭 브라자 착용을 해야 된다. 알겠니? 네, 선생님. 선생님, 교무처에서요. 미국에 교환 교수로 나가시는데 필요한 서류 절차를 이번 주 일화까지는 꼭 제출해 달라고요. 그래? 또 독촉이지 뭐예요? 네, 내년 봄 신학기에 맞춰 나가시려면 아무래도 서둘러야 한다나 봐요. 저쪽에선 미리 초청장을 보내왔기도 하지만요. 이쪽에서도 서둘러야 할 절차가 꽤 복잡한가 봐요. 그렇겠지. 하지만 이번에 내가 꼭 나가야 할지 어쩔지 내가 아직 결정을 못했으니 말이야. 왜요,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은 나가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나가시는데요. 1, 2년 나가 계셨다 오시면 외국 발음도 쓸 겸 좋지 않아요? 왜 남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는 건 애들 문제 때문이야. 아치 엄마도 없는데 나만 훌쩍 떠나버리면은 그 걔들을 누가 돌봐주겠어. 그렇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갈 수도 없고. 아니 이게 누구야? 정란이 아니냐? 에? 네. 너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양이로구나. 근데 갑자기 웬일이냐?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자도 내가 오늘 아침에 까치가 울길래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했더니 우리 정란이가 이 할애비를 찾아왔구만 그래. 할아버지 참, 요즘 까치가 어디 있어요? 에? 정란이가 할애비를 찾아왔으니 할애비가 아주 기뻐서 하는 소리 아니야. 할아버지, 예. 할머니 지금 안 계세요? 왜 안 계셔? 지금 안방에서 입을 호충 꿰매고 있어. 너 준비해서 들어가거라. 할애비 손 씻고 들어가마. 네. 할머니. 아니, 너 정란이 아니냐? 아이고 어서 오너라. 예, 추운데 이리 앉아. 아이고, 그래. 태어는 잘 있고? 네. 점심은? 학교에서 도시락 먹었어요. 그래. 네, 정란아. 너 얼굴이 몹시 수척해진 것 같다. 너 그동안 어디 아팠니? 아니에요. 아프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니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못쓰게 됐어? 예, 온 김에 저녁 먹고 가려면 이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응? 아니요, 할머니. 저 금방 가봐야 해요. 숙제할 게 많거든요. 녀석 그렇게 일찍 갈 걸 할미한테 못 들어 찾아왔네. 저 할머니한테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응? 뭘 물어보려고? 구식 할미가 뭐 하는 게 있다고? 옛날 여자들은 가슴을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아니 가슴을 어떻게 하고 다녔나니? 저기 요즘 여자들은 브라질 하는데 옛날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별걸 다 물어보고 있구나. 아이고 어떻게 하고 다니기는. 그저 우리 때야 누가 볼까봐 싶어서 제 치마끈으로 가슴을 칭칭 동여매고 다녔지 뭐. 아니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숙제로 내주시든? 숙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왜 할미한테 다 물어봐? 할머니, 사실은 나 오늘 학교에서 양수님한테 혼났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거 안 했다고요. 그거라니? 불효자 말이에요. 뭐라고? 할머니, 사실은 나 오늘 불효자 살려고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머니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나하고 함께가 나한테 맞는 것 좀 사줘요. 내일 그거 안 하고 가면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정 교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겨울이 오니까 죽은 마누라 생각나는 모양이지? 사람 또 입이 근질근질한가? 멀쩡한 사람 들었다 놓으려고 찾아왔겠지 또. 아니 게 아니라 이 종강을 하고 나니까 텅 빈 캠퍼스니 마음이 스산해. 어쩔 수 없이 자네도 늙어가는구만. 이거 왜 이래? 난 아직도 이 강의 시간에 예쁜 여학생들만 보면 가슴이 마구 뛰어. 얼씨구. 여학생들이 그 소리 들으면 연애하자고 덤벼들겠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나. 자네 말대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늙어는 가는 모양이야. 이럴 때 여유가 좀 있으면 어디 훌쩍 외국에도 나가서 한 바퀴 돌아오면 마음이 시원할 텐데. 난 자네가 부러워. 자네 예일대학 간다면서? 그럴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했어. 망설일 게 뭐 있어.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 그리고 자넨 전공이 사회과학 분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나가서 외국 석학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그 학문에 대한 새로운 견해도 접해보고 말이야. 나도 그러고 싶긴 하지. 그런데 애들 때문이야. 참 그렇지. 애들만 남겠구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재혼하라고 했잖아. 잘 됐지 뭐. 이번 기회에 결단 내서 재혼해. 뭔 사람. 나 교환 교수 나가자고 지금까지 안 했던 재혼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 아빠도 없는데 그 계모 밑에서 얼마나 서름을 당하라고? 그건 인식이 잘못된 거야. 계모가 뭐 애들 학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 줄 아나? 자넨 그 근거 없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 이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그 악독한 계모상만 생각하는구만. 그런 거는 권선징악을 위한 동화 속의 얘기고. 요즘 여자들 현명하고 좋은 사람들 많아.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야.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고아들 입양시켜서 키우는 사람들도 많잖아. 이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만 있다면 상처하고 나서 재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 모르겠어. 내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안 하던 재혼 나 편하자고 하고 싶지는 않아. 글쎄 그게 자네 편협하고 일방적인 생각이라니까. 오늘 기분 나쁜겨. 간식 좀 해줄까? 나가세요. 아이고 왜 그려? 정란아, 가슴 가리개를 하면 처음에는 거북살스럽고 불편도 할 거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곧 괜찮아져.
정난이 데려다주고 오는 거요. 예. 에휴, 불쌍한 녀석 같아요. 누가 아니라 제 딴에는 그 어린 게 얼마나 애를 태웠으면 이 할미를 다 찾아왔겠어. 그래도 그게 눈치는 멀쩡해가지고 지 애비한테는 차마 얘기도 못하고 말이요. 연희 영감, 앞으로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큰 일을 겪게 될 텐데 정난이랑 태하고 달라서 더 큰 일을 겪게 될 게 아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옆에서 누가 일러주고 뒷바라 해줄 애미가 제 옆에 없으니 말이요. 바쁜 사람 이리로 불어냈으니 여러 얘기할 것도 없이 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 정말 재혼할 생각이 없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아니 아버님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씀을. 아,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닐세. 아 그 말씀이라면 이미 끝난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게 아닌가. 도대체 자네 그 재혼을 마다하는 이유가 뭐야? 아직도 정난애미 못 잊어서 그러나? 자네를 위해서 재혼을 고원하는 게 아니야. 내 손주들을 위해서지. 아버님, 제가 재혼할 의사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진작에 했을 겁니다. 이제는 정란이도 태워도 제 앞가림 할 만큼 컸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재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허허, 나 이런. 자네는 어째 하나만 생각할 줄 알고 둘은 생각할 줄 몰라. 애들 키우는 데는 아범이 할 일이 있고 어멈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더구나 정란이처럼 한창 커가는 여자애한텐 말이야. 도대체 자네 지금 정란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자네 딸이 여자가 돼가고 있어, 여자가. 아이고 그만 눌러대요. 귀 안 먹었으니까. 아이고 정란아. 아이고 정란아. 어찌 된 거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벌써 온 거요? 응? 응? 정란아. 아 몰라요. 나가란 말이에요. 말씀 말고 빨리 나가요. 나가란 말이에요. 빨리 나가요. 야, 야. 차가 왜 저런디야? 아이고 이상하네. 아니 아주머니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가고 여태 계셨어요? 왜? 정란이가 저러고 있으니 차마 갈 수가 있어야지요. 아, 정란이가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 그게 좀. 아빠, 누나 말이야. 저녁도 안 먹고 울고만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피 많이 흘렸어. 화장실 베개가 빨개. 아이고 남자애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여. 누나가 피곤해서 코피를 쏟은 거라고 했잖여. 그래, 너 태우는 말에 들어가서 너 숙제를 해. 나 벌써 숙제 다 했는걸? 아 그럼 텔레비 봐. 지금 만화 영화 할 시간이다. 응 아빠. 아,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태호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아유 시장하실 텐데 우선 진지부터 드시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나 지금 저녁 밥 생각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거 어디 궁금해서 견디겠습니까? 정란이가 그걸 시작했나 봐요. 아니 그거라뇨? 아유 왜 여자들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여자들만 아니 벌써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 정란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럴 때 지 엄마라도 계셨더라면은 미리미리 그냥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준비도 해 놓으셨겠지만 그 어린 게 혼자서 일을 치렀으니 야 정연아, 아빠도 문 좀 열려보내. 싫어요, 아빠. 들어오지 마세요. 아, 정연아 문 열어.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요. 좀 문 좀 열어. 정연이 너 아직 저녁도 안 먹었다면서? 아빠하고 함께 할래? 먹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래. 아빠가 얘기 다 들었다. 얼마나 놀랬니? 하지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자면 누구나 다 경험하게 돼 있는 일이니까. 학교 그 생물 시간에도 다 배웠지 않니? 그게 이제 정란이가 어른이 돼 간다는 증거야. 아빠, 나 어른 되기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정란아, 네 기분은 알겠지만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니? 이럴 때 네 엄마가 있었으면 겁먹을 일도 없을 텐데. 아빠는 남자라 여자의 생리에 대해서 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 겁먹을 거 없다. 아빠가 있지 않니? 아빠, 나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울 것 없다. 응? 그게 다 네가 건강하다는 증거야. 그래, 겁낼 것 없어. 겁낼 것 없어. 자넨 정란이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하나? 애를 키우는 데는 아빠가 할 일이 있고 또 엄마가 할 일이 따로 있는 법이야. 더구나 정란이처럼 한창 커가는 여자애한텐 말일세. 아빠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 죽겠어요.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빠. 이 정란아, 너 그거 했다면서? 뭘? 요런 앙큼 떠는 것 좀 봐. 다 알면서. 그거 말이야, 얘. 너 우리 반에서 몇 번째인지 아니? 그만둬 얘.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그럼 궁금하지 안 궁금해? 나도 곧 할 텐데. 뭐가 걱정이니? 유미는 엄마가 계신데. 그래도 얘 그거 할 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는 게 사실이니? 몰라 얘.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난감해지더군요. 난 지금까지 그 애를 어린애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공포감에 떨고 있는 딸애를 보면서 한편 대견하기도 하고 또 절망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절망감이라뇨? 그 애를 위해서 아빠인 내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커가는 아이들한텐 엄마가 필요한 거죠. 만약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었다면 그 애가 그렇게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가 비록 계모다 해도 말씀이에요. 성희 씨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정란이를 위해서 아빠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없겠소? 네? 말하자면은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 말이요. 그애만이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사주고 또 엄마가 딸한테 일러줄 그런 말들 해주고. 그럼 저보고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엄마를 대신해서. 그런 셈이죠. 전 또 선생님이 저한테 청혼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공연히 가슴만 설레었네요. 미안하오. 성희 씨의 심정은 잘 알지만은 내가 어떻게 감히 성희 씨한테 청혼할 수 있겠어? 성희 씨는 늦긴 했어도 처녀의 몸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아직 결심이. 아이 참, 선생님도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세요. 그럼 정란이를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요? 맛있니? 네. 그럼 많이 먹어. 우유도 마시고. 정란이는 전번에 그 일이 그렇게 겁이 났었다며? 그건 겁낼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를 해야 될 일이야. 왠지 아니? 그건 정란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증거거든? 아빠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랬니? 옛날에는 그 일을 시작하면 집에서 잔치를 해줬다잖니. 왜요? 여자에겐 아주 경사스럽고 중요한 날이니까. 정란이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치르고 나야 비로소 완전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정란이는 조심해야 될 일이 많단다.
그게 뭔데요? 우선 몸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남자애들처럼 마구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앉음새도 얌전해야 되고 잠자리도 가려서 자야만 해. 어렵지? 네. 그래서 한 여자가 되기란 그렇게 어려운 법이란다. 정난이도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겠지? 우리 반 친구들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어머, 그러니? 이제 보니까 정난이도 아주 눈이 높은 모양이구나. 응? 그런 말이야. 앞으로 정난이한테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 아줌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래? 네. 정란아! 정란아! 너 왜 요즘 유미네 집에 숙제하러 안 오니? 내 마음이지 뭐. 유미 말이 내가 보기 싫어서 안 온다는 게 정말이니? 남이사, 기수 내가 웬 참견니? 그럼 이제부터 유미네 집에 숙제하러 와도 돼. 우리 아빠가 부산으로 정근 가시거든. 그래서 우리 집도 이사가. 정말이니? 응. 언제 이사 가는데? 내일. 그래. 다른 애들한텐 몰라도 정란이 너한텐 꼭 작별 인사하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정란이 너하고는 그동안 학급 일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정도 들었었잖아. 미안해. 내가 반장이라고 너무 못되게 굴었으면 용서해. 피차 마찬가지지 뭐. 아니야. 정란이 네가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구니까 내가 심술이 나서도 더 괴롭혔을 거야. 하지만 네가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야. 편지해도 되겠니? 하고 싶으면 해. 그럼 너도 답장해 줄 거야? 정난이는 좀 어때요? 아주 한결명랑해졌습니다. 전처럼 웃음도 되찾고요. 다행이네요. 아, 이게 다 성희 씨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하러 절 이리로 초대하셨군요. 아닙니다. 저 성희 씨하고 조용히 이런 자리 한번 가지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신다 해도 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 정나이 문제로 요즘에 많은 걸 배우고 있겠습니다. 요번 일은 다행히 바람처럼 간단히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앞으로 제 엄마도 없이 과연 나 혼자서 쟤들을 키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셔야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알맞는 상대는 많으실 거예요. 이 말은 제 진심이에요. 더구나 정난인 앞으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될 텐데 이제부터 더더욱 엄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누구하고 의논하겠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의 그 고집 때문에 아이들을 외롭게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재혼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지 않소.
정란이는 아마 제 아빠를 새엄마한테 뺏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름에 정란이는 항상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침에는 갈아입을 와이사스랑 양말이랑 수건등들 다 일일이 챙겨주죠. 주부 이상이죠. 선생님은 정난이의 그런 행동이 아빠에 대한 미묘한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난이가 정상적인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정난이가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누나 뭐해? 지금 텔레비전에 만화영화 하는데. 아 깜짝이야. 태어나도 노크도 못하니? 내 말 들을 때 어제 녹화를 했잖아. 미안해 누나, 깜빡 잊었어. 만화영화 같은 거 너 혼자 봐. 나중에 일기 쓰고 있을까. 에이 참, 나 혼자 보려니까 재미도 없잖아. 아빠는 안 오시지? 또 아빠 기다리다 여기서 잠이 든 모양이구나. 길수가 오늘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그 애한테 참 미안하다. 난 왜 그동안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을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으면서. 아마 길수가 유민의 집에 숙제하러 가는 게 싫었던 모양이다. 바보. 길수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싫어서 유민의 집에 숙제하러 안 간 줄 안다.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다. 며칠 후면 또 그날이 올 텐데. 성의 아줌마는 여자로서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그날이 오는 게 정말 무섭고 싫다. 난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말은 아빠한테 할 수가 없는데. 정란아, 저 여기서 잠 감기 들어가서 자야지. 어? 오냐. 옳지.
선생님은 정란이의 행동이 아빠에 대한 미묘한 컴플렉스라고는 생각지 않으세요? 만약 정란이가 엄마의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고 자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랬다면 정란이가 그렇게까지 아빠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이 사람아, 자네를 위해서 재혼을 권하는 게 아니질 않나. 애들을 위해서지. 애를 키우는 데는 아빠가 할 일이 있고 또 엄마가 할 일이 따로 있는 법일세. 자네 장화홍룡전의 이 악독한 계모상만 생각하는구만.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현명하고 좋은 여자들 많아. 이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만 있다면 상처하고 나서 재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 원. 정란이는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텐데 더더욱 정란이 할 땐 엄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고집 때문에 아이들을 외롭게 자라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선생님, 재혼하세요. 알맞는 상대는 많을 거예요. 이건 제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전 선생님이 딱해서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어요. 성희 씨가 탐탁지 않아서가 아니오. 성희 씨는 내 마음을 잘 알지 않소. 네, 보시다시피 오늘의 드라마는 꽃망울의 사연입니다. 자식들의 얘기입니다. 자식들의 얘기라는 건 늘 부모들을 좀 곤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말하자면 자식이라는 건 부모 속을 좀 썩이는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은 특히 사춘기 자녀의 순결교육 내지는 성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악중학교 교장이신 김순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양신경정신과병원의 이규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가족교육협회의 청소년 상담실의 송인숙 씨 나와 계십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 이 드라마를 보시고 처음으로 어떤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 정란이가 지금 사춘기에 들어서서 그 어려움과 또 그 충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박사님. 저는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제가 딸 둘의 아버지인데 네. 우리 그 딸들이 저렇게 어려운 격동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주 잘 해줘서 하나도 걱정을 안 했구나 하고 굉장히 그 흐뭇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감사하시고. 네, 또 하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요사이 그 성교육의 부재라든가 또 그 어머님 안 계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사춘기의 성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신경 쇠약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격 장애라든가 고산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과연 저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그 저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새로운 결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네, 이 드라마를 보고요. 여기서 제일 난감했던 사람은 딸인 정란이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일 당황했던 사람은 정 교수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드라마를 보고 정 교수가 그 계모에 대한 어떤 편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은 계모가 들어와도 아주 훌륭한 가정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사례가 주위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그런 말이죠. 되게 우리가 성결 교육을 하는 걸 말이죠. 이렇게 추경 같은 게 나타나기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시기에 이르러서 하게 됩니까? 사전에 해야 되죠. 네, 사전 지식이 있고 없고가 그 사춘기를 지나는데
아주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사전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무난히 넘기고 전혀 사전 지식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는 이 정란이 같이 정말 충격을 겪게 되고 심리적으로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네. 이 박사님 같은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정란이가 엄마가 있었다면은 저렇게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참 아쉽군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요. 이 어머님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살 때 돌아가신 걸로 그렇죠.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인격 성장 발달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춘기 그 시기, 그렇지 않으면 5살 뭐 이런 때는 무시하고 5살 이전이나 유아기에 이런 그 성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사실 결정적인 성교육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라나는 그 순간부터 성교육은 시작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5살 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좀 된 것 같은데 그 후부터는 완전히 지금 공백 상태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이 성적인 그 문제를 갖다가 이겨나가는 모습 볼 때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그 사춘기 또래들을 하시는지 몰라도 상담을 많이 하시는 선생 보실 적에 저렇게 딸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는데도 정 교수는 그 재혼을 안 하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그 드라마에서는 그 정 교수가 어떤 아집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라도, 그러니까 계모가 들어와서 옛날에 그 어떤 장화 홍련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잘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정해져 있는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협조를 해서 잘 이끌어줘야지만 원만한 성격으로 애가 잘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 선생님께서는 이 정 교수의 재혼 반대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재혼 반대를 반대는 안 하신다. 네. 네.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께서는 한 가지 면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이라는 게 이제 결국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그 부모의 사랑에는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그 역할과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그 역할이 있는데 이분은 왜 그런 고집을 자꾸 가지시는지 이 자녀가 어머니 사랑 없이도 자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점이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이 박사께서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그 이왕에 재혼을 하셨으면 빨리 하셨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이왕 안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저렇게 다 따님한테서 저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신 후가 돼서 이제는 좀 더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드라마에서 그 성희라는 디자이너한테 이제 그 엄마의 역할 비슷한 걸 부탁하지 않습니까? 정 교수가. 네.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혼자 끝까지 이 재혼을 고집하듯이 자녀 교육 문제를 혼자 고집하지 않고 그래도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건 현명한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여성으로서 어머니 역할을 대역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재혼 고집하고는 또 다른 면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 또 훨씬 융통성 있게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몇 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서 말이죠.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순결교육이라는 걸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후에 저를 낳아가지고요. 그것을 못 받았는데요. 언니한테 그런 것을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좀 더 많이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예, 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이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저한테도 딸이 둘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하고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큰따님이 초경 있을 적에 상의해 오고 이랬습니까? 아직까지 초경을 치르지를 않았는데요. 학교에서 그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요. 따님의 순결교육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저 잘할 때는 이 육체적으로 많이 좀 늦은 편인데 요즘 애들은 굉장히 발육 성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 저는 중학교 때 했는데 보통 국민학교 6학년 되면은 초경을 다 시작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먼저 그러니까 한 6학년짜리 엄마들 통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남자분께 여쭤보죠. 이 만약 정 교수 같은 입장, 다시 말하면 딸로부터 그런 상의를 받으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남자로서 무척 당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아이하고 더욱 진지하게 모든 걸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생각을 합니까? 정란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께 부탁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한테든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뭐 미리 좀 알아가지고서 그 상의를 하고 미리 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한 모든 일이 발생을 하고 난 뒤에서 정 교수님이 당황하고 상의하게 되고 하는 데 있어서 무척 좀 아쉬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따님? 저는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들내미의 순결 교육을 장차 아빠가 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들을 때까지 전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도 물론 충분히 시키겠습니다만은 그 엄마의 역할이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아들에 대해서도 엄마가 해야 됩니까? 역시 아들도 역시 엄마 쪽에서 비중이 클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아들에 대한 그 순결 교육도 주로 엄마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빠가 네. 좀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아무리 아들이 돼도 가정 교육의 많은 부분을 요즘은 어머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네. 시간적으로도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접촉 시간이 많으니까 네. 역시 어머님께서 아들의 성교육도 해야 되죠. 요즘 아빠들 중에는 그 아들을 데리고 성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서로 얘기하기가 편하기는 드라마 속에 정란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는 아빠에게 할 수 없어. 아들도 엄마에게 할 수 없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정란이가 아버지에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아버님이 정란이와 더불어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동안 해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이제 그 남녀가 다른 그 아무리 부녀간이라도 그런 그 이제 그 어려움이라든가 어색한 점은 있겠지만은 정말 아버님께서 성교육에 대한 그 지식이 좀 풍부하셨더라면 정란이가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란이는 아버지는 나하고 성 문제를 얘기할 만한 그런 토대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란이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지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하고 성 문제를 얘기할 수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의 인습상 지금 정란이 아버지 정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아버지들이 딸하고 성 문제를 논의한다는 걸 조금 꺼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 성 문제를 아이들이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이제 익혀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일시 과정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는데요. 네. 아들은 아버지를 닮으려고 애쓰고 말이죠. 네. 딸은 엄마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하나의 과정인데 지금 제가 이런 그 영화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 어머님이 계셨다면은 아버님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이제 여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 어떡하지? 그럼 아버지가 어떡하지 하는 것부터가 그게 성교육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 분위기가 전혀 없는 가정이니까 아버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신다 해도 이 정란이한테는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재혼을 안 하신다고 하셨다면 어머님 역할까지 하셨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역할을 못 하면서 재혼은 안 하겠다. 네. 그건 아주 이상한 고집이죠. 네. 얘기를 좀 바꿔서 선생님 보시기에 말이죠. 네. 어려서 그 성교육을 제대로 잘 받고 자란 사람하고 네. 또는 편모나 편부스라였기 때문에 그게 안 된 사람하고 상담하신 사례 중에서 말입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글쎄, 제가 저희 집 예를 잠깐 들겠어요.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기업체 나가서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꼬마가 지금 10살과 7살 두 아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써서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포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전혀 이상하거나 뭐 찡그린다거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로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 상담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들으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상하고 기분 나빠요.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애들이 보는 데서 안 와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자라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기보다는 뭐 표현을 조금 극하게 하면요, 이렇게 더럽다, 어른들은 애들하고 달리 왜 이렇게 이상한 짓만 하고 더럽냐, 엄마 아빠가 똑같이 포옹했을 경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담 경우 그것은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않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보아하지 못했다가 이미 자기가 사춘기가 돼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 부모가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편모나 편부스라였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받은 사람하고 상담하는 케이스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편모 편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논의가 되는 게, 정란이 문제를 놓고 제일 논의되는 게 엄마가 없는 게 제일 그 논의가 되는데, 재혼을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교육이라는 거는 어느 교육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수학 교육 호급 대조한다면 아주 다른 거죠. 수학은 뭐 가리키면 되는 건데 이 성교육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머니 가슴과 우리 입술의 그 양육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교육이거든요. 이건 수유 과정에서 젖 먹는 태도, 또 그렇지 않으면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어머님이 그 어떻게 그 훈련을 시키느냐, 그런 그 과정, 또 5살에 어머니 돌아가신 그 시기죠. 정말 그 시기에 그 어떻게 그 자기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인성적인 성품이 시작되는 거, 또 부모와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같이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돌봐주시고, 아버지가 출근했다 들어오시는 거, 어머니가 밥을 하시는 거, 이 자체가 전부 느낌으로서의 성교육인데 그렇게 지금 그 성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재혼을 해도? 네, 재혼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의 그 거기 지금 새 어머니가 들어오실 분은 성교육의 가정교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네, 그래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박사님 의견에 조금 반대인데요. 만일에 정란이가 엄마를 필요로 해서 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적에 계모가 들어오는 거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모가 들어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계모가 들어왔을 때 이 정란이 거든 성격은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반발을 많이 하게 될까요, 저항을? 시기적으로 처음에는 반발을 하지요. 네. 왜냐하면은 그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예민하고 또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 사랑을 그야말로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사랑을 이제 어머니래지만 이제 다른 여자에게 베끼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을 한동안은 겪을 겁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실제로 성교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이제 정란이가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경에 대한 것은 이미 그 수준의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가정과 교과 시간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성교육의 그 기초교육을 중학교 1학년서부터 하고 있고 네. 성교육의 문제는 사실은 남학생입니다. 아. 네, 남학생에 대한 성교육의 그 배려가 조금 부족한 형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성교육의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여학생은 가정과 교과가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고등학교도 남학생이 좀 문제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외국보다는 저희가 좀 뒤지죠. 보수적인.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성교육이 근 10년 사이에 상당한 발전을 보아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70년대만 해도 조심스러운 탐색기 찬반론이 막 있었는데 80년에 들어와서는 아주 공식적인 교과 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송생부터 말씀을 하시죠. 글쎄요, 저희는 이제 그 기업체를 주로 이제 그 성교육을 하는데요. 그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과 받지 않은 아이들은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 그 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애들은 쉽게 그들이 그 성에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불량 만화, 또 불량 비디오 그런 것이 성의 올바른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걔들이 성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고 해서 그런 비디오나 불량 만화를 보고 그것을 참 성의 길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나 학교가 정당한 성교육을 안 했을 경우엔 말하자면 불량 저질 음란물들이 그 교육을 대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교육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그 성교육 자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기의 그 충동을 갖다가 어떻게 잘 다스리냐 하는 데 대한 그 기본적인 마음의 건강 이걸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데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그 거칠은 그 물, 거칠은 홍수가 났을 때 뭐 산이 쓸려 내려가고 뚝이 터져 내려가고 그렇게 그 성적인 충동은 거칠은 거거든요. 근데 그 성교육을 함으로써 거기다 이제 방파제를 잘 쌓고 더군다나 이제 멋있게 하려면 거기다 이제 수력 발전소를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이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교육은 오랜 시기 동안에 자기의 그 거칠은 충동 또 그 격동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다 잘 차분하게 처리해주는 이러한 좋은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교육은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성교육이라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종의 욕망의 인격화 이런 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겠네요. 더 고상한 말로 얘기한다면 승화라고 볼 수 있겠죠. 교장님 보시기에는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인 신뢰가 있으시다면.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란이 같은 저런 그 고통이라고 그럴까요? 저런 고민은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본인에게도 상당히 그 시간 낭비고 또 심리적인 상처도 크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네. 그리고 저게 조금 오래 갑니다. 치유되려면은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갈등을 겪는 그 장면이 성교육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될 그 정말 필요 없는 그런 고민의 기간을 갖는다고 볼 때 정말 빨리 시급하게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좀 더 현장에서보다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난이를 보고 하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요. 벌써 그런 격동기를 겪으면서 자기 친구,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걔한테 벌써 이성 간의 애정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네. 잘 치러져야 될 텐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걔가 큰 신경을 쓰는 병이 생길 것도 같군요. 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또 미혼 남녀들 몇 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기로 하죠. 정란이 같은 경우를 겪으셨을 적에 충격이 많이 왔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 당시 어머니께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네. 제가 그런 사춘기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이렇게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는 10대를 위한 그런 잡지를 보고 맨 처음에 그런 걸 네. 알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겪었는데도 상당히 충격이 크더라고요. 예.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드라마를 보면서 정란이가 저렇게 놀래고 그런 게 막 공감이 가는데 제 당시에는 지금 상태만큼 그렇게 그런 성교육이라는 면이 네. 일반화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시대가 됐다. 예,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요. 정란이 같은 경우에 처하셨을 적에 처음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친구들이 거의 다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좀 불안했었어요. 네. 너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어머니와 상의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네. 나서 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별로 두려웠다든가 그런 건 없었고 오히려 반가웠던 기억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은 뒤에 계신 분은 좀 늦었다고 그랬는데 남보다 빨랐다고 생각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네. 그래서 불안해서 누구하고 상의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통 엄마하고 많이 상의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니까 약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엄마도 그러시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늦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했는데 그래도 신경은 좀 쓰였어요. 네. 따님 네,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고1인데요. 네. 그러면 정란이 같은 경우를 겪었을 적에 상의해 오던가요? 많이 상의를 했죠. 네. 많이 상의를 했는데 워낙 늦게 했어요. 중3 때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대요. 네. 엄마 친구들이 전 나보고는 비정상이래. 여지껏 이런 소식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너한테는 아무 다른 병도 없고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네. 저도 제가 늦게 했기 때문에. 네. 할 때는. 그러면 그때 엄마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네,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중3 때 가서 중3 때 가서 초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뭐 그대로 그냥 다 해서 아무 여기 없이 해줬어요. 네. 정란이가 친구하고 걸어가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거를 시작할 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 게 사실이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의 2차 성징은 나타날 때부터 여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2차 성징은 나타날 때부터 쾌락하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불공평하죠. 너무나 많이요. 많이 그렇죠. 네. 여자로 태어난 걸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남자분, 우리가 섹스 얘기를 할 적에는 교육적인 또는 인격적인 면보다 쾌락 쪽, 흥미 쪽을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많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섹스를 배울 적에 정상적인 교실 이런 데서보다는 주간지 같은 데서 배우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무래도 요즘같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가정 교육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교육 같은 것이 제대로 학교에서 방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사춘기 같은 경우의 특성으로서 신체적, 생리적인 이런 발달 같은 것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회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올바르게 봐줘야 되는 건데 그 시기에 당연한 특성인데 그것을 올바르지 않게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남학생들의 문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성교육을 대하는 자세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를 대하듯이 진지하지 않고 너무 그 섹스가 갖고 있는 쾌락 쪽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자라나는 입장에서 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학교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정당하게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당한 잡지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상적인 것보다 좀 삐뚤게 나가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자라나시면서 사춘기 때 나는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지금 시대하고 저희 때 자랄 때하고는 시대가 틀렸기 때문에요. 저도 늦게 그러니까 18살에 그런 저기를 느꼈는데요. 나이 드신 엄마보다 저는 이모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젊은 이모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많이 배웠지요, 그런 걸요. 그러니까 그쪽 지식에 대해서 부족하신 건 없었겠네요. 네, 전혀 없었어요. 언니들하고 이모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따님 교육에 활용이 되십니까? 그때 배우신 게? 아니요, 지금은요. 지금 6학년짜리 학생이 있거든요, 학생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이제 가슴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얘가 얘기를 해요. 학교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교육을 했는데 엄마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면 그게 모든 게 다 맞는 경우니까. 엄마가 안 가르쳐줘도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했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 나와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솔직하고 말이죠. 저런 얘기 들으면 저렇게 솔직한 면이 어떤 면에서는 성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걸 많이 제거해 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낀 그대로 표현할 때 자기 마음은 편안해지는 법이니까요. 그 교장 선생님 이런 거 여쭤봐서 그 학교 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 그 불법 테이프들 많지 않습니까? 포르노라 그러던가요.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디오 테이프보다는 만화 쪽이 더 문제입니다. 수적으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테이프보다는 만화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만화가 뭐 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교육의 입장에서 그 만화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만화를 어떻게든지 학생하고 이렇게 차단시켜야 되겠고 그 만화라는 게 아까 뭐 성교육을 대신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거고요. 성교육의 그 아주 반대 입장이 많아져. 빨리 근절돼서 그런 것을 보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 때 성교육이 학교에서 바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선생 그 상담하신 사례 중에 말이죠. 그 비디오 테이프 보는 것 때문에 문제된 애들 있습니까 혹시? 네, 그 집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흥분을 그대로 집에서 발산한다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보통 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성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고 그것을 받더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 건데 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봤을 때 그 성적으로 그걸 그 잘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포르노 테이프라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 굉장히 그
아주 어린 시절에 충동에 고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특징이 3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 어떤 충동이 왔을 때 쾌락의 원칙에서 살려는 사람, 연기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밥 같은 것도 좀 이 배고파도 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냥 금방 어른 애들은 뭐 이 우유병 뺏어버리면 금방 손가락 먹듯이 말이죠. 빨듯이 말이죠. 이런 그 심리적인 어린 시절의 그 뿌리가 그대로 잔재로 남아있는 사람, 또 대상이 잘 바뀌는 사람, 이거 아니면 저거죠. 이런 그 유치한 성격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잘 승화되고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포르노를 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생리 문제라든가 이런 지금 문제에서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예를 들으면요. 예, 요새 그 아주 결백증이라는 그런 그 사춘기 증상이 있어요. 물론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결백증에 빠지는 것도 잘 분석을 해보면 이런 그 사춘기에 순결 교육이 잘 안 된 데서 오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지금 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할머니가 너무 그 걱정을 해주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걸 안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나쁜 친구한테 자꾸 나쁜 그 이 얘기를 듣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주의하고 관계되는 게 임신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생리하고 임신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그 성교육이 안 된 아이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아도 임신이 된다 하는 공포를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앞으로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서 마음이 잘 이 정리가 되질 않아 가지고 이상한 호기심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그 나쁜 음란 행위를 한다든가 자유 행위가 심해진다든가 이렇게 돼서 공부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저희 그 의사 입장에서 보는 병적인 문제입니다. 네,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르노 테이프라는 거는 그 어른이 봐도 그렇게 저열해지고 막 이렇다는 얘기 아니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포르노 영화는 고사하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한 방 쓰다가 부모님들의 성행위를 갖다 아이들한테 들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무서운 충격으로 변해서 나중엔 무서운 정신분열증까지 생기는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제 포르노 영화라는 것은 자기 부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흥미로운 그런 대상인데 거기서 오는 그 충격이라는 건 그 애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뭐 교통사고 나서 머리 다쳐서 혼수 상태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 그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특히 사춘기 전이라든가 사춘기를 겪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그 청년들은 포르노 영화 보면 나중에 큰 마음의 병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안 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이 안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가장 그 성교육에 있어서 좋은 건지 선생님부터. 네,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갖고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교장선생님. 네, 우선 부모님들이 좀 그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시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제2차 성증이 무엇이며 언제 나타나며 이것은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된다라는 그 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인체 생리적인 기초 지식은 반드시 있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녀를 객관화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애는 언제나 어린애다. 막내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데 우리 딸이라든가 아들이 벌써 5학년, 6학년 되면 사춘기에 들어섰구나. 또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언젠가 초경을 하겠구나. 그 초경을 당했을 때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생리성적 발달에 대한 지식의 결여 이것이 이 부모 교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자기 자녀보다 부모가 앞서가야 됩니다. 네. 먼저 뭘 좀 알아야지. 자식보다도 모르면은 그거는 그 자녀들에게 실망과 더불어 가정교육 부재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심히 부모님들은 쫓아다니시면서 좀 민감하게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모방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 닮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것인데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좀 더 그 올바른 전인 교육에 힘쓸 수 있는 어린이들의 그 밝은 거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 그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하다못해 부부 싸움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슨 술을 많이 자시고 돌아서 집에서 뭐 행패를 한다든가 이런 거 조그만 문제부터 신경을 쓰는 것이 성교육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밤늦은 시간까지 이 프로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묵은 세대보다 유능하고 훌륭합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식들이 다 자기보다 훌륭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의 아이들을 우리보다 100배는 훌륭하게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들 자신이 성을 배워야만 됩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성을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 이 드라마에 나오는 정 교수처럼 부인 죽은 다음에 정조 지킨다고 재혼 안 하고 청승 떨지 마시고 부인 살아있을 동안 실컷 사랑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